우리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인데요.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 저번 시간에 최대 최소 할 때 유형 3가지 해갖고 배우시는 거죠. 그렇죠? 그 친구가 지수 방부등식에서도 똑같이 들어간다. 선생님 말씀드렸죠. 자,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거기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 해놓고 거기 보시면 자 3의 x제곱은 9라던가 2의 x-1제곱은 16 이라던가 아니면 4의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처럼 다항식 형태로 주어지고 0과 같이 지수에 미지수 x가 있는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이라고 한다? 지수 방정식이라고 한다 라고 적혀 있고요. 지수 방정식 풀이 해놓고 풀이라고 적어놓고 자 1번 2번 3번 요렇게 적어놓고 선생님 3가지라면 4번은 사실은 위에 있는 애들에 들어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지? 따로 유형인 것처럼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상은 1, 2, 3이 풀이고요. 4번은 그거에 합쳐져 있는 형태 정도 그냥 유별난 형태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데 1번 자, 선생님이 앞쪽에서 막 지수 함수 다루면서 또는 지수 단원의 문제를 풀어주면서 계속 말했던 거예요. 지수 방정식의 가장 기초적인 풀이 방법은 양변의 밑을 어떻게 한다? 같게 만든다. 그래서 1번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으면 만든 뒤 지수끼리 서로 같습니다 해갖고 방정식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유형 자 밑에 미지수가 들어있을 경우 자 밑에 미지수가 들어있대요.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는데 지수에도 x가 들어있을 수 있고요. 밑에도 x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미지수 x가 박혀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자 2가지 유형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1번부터 보면 동그라미 1번 밑이 x고 지수가 fx,gx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는 자 이미 좌변과 우변이 밑이 통일되어 있죠. 누구로? x로 통일되어 있으니 fx는 gx입니다라는 지수끼리 같아요. 여기서 해를 하나 구할 수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밑에도 밑이 고정된 게 아니라 밑도 x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등식을 참이게 만드는 x값으로서 x가 몇일 때? 1일 때 밑이 1이면요 지수가 fx든 gx든 상관없이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되버리죠? 같아지겠죠? 1을 거듭해서 곱해봤자 항상 1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해가 몇 개? 2종류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수 부분 같습니다. fx는 gx입니다랑 그 다음에 밑이 1입니다 해갖고 몇 종류로 나온다? 2종류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은 상황이 바뀐 거예요. 요번에는 지수가 x고요. 밑은 fx, gx. 좀 더러운 모양으로 주어진 거죠. 자, 이랬을 때에도 이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해라는 건 좌변과 우변을 같게 만들어주는 x값이에요. 알죠?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x죠. 그래서 해를 구할 때도 보세요. 좌변과 우변이 같아져야 돼. 지수가 xx로 똑같아요. 그럼 밑인 fx와 gx가 어때야 돼요? 같으면 좌우변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fx랑 gx가 같습니다는 해와 또 하나 요번에는 지수에 있는 x가 0인 경우예요. 지수가 0이면 밑이 뭐 100이던 1000이던 만이던 항상 얼마가 되는 거죠? 좌변도 1, 우변도 1 되는 거죠? 등식이 성립해버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우리가 2가지 유형 기억해 두시면 좋다. 됐어요?
기억해두면 좋다가 아니라 그냥 기억해야 돼요. 안 기억하면 못 푸는 거예요. 알아들으셨? 오케이, 알아들었고. 그 다음에 3번.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 이게 바로 뭐라고 선생님이 표현했죠? 다항식 형태. 일 때는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T로 치환하면 제한범위 생긴다. 어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T가 0보다 크다. 꼭 적어놓고 그 다음 T로 치환된 방정식을 풀어주고 나서 풀었죠? 풀고 나서 원상복귀 시켜서 X값 구하셔야 돼요. 알겠죠?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수 방정식은 T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 무슨 값 구해야 된다고요? T값 구하고 한 번 더 풀어서 X값까지 구하셔야 돼요. 언더스탠? 입력됐고. 자, 그 다음에 4번. 지수가 같은 경우 해갖고 나와있죠? 지수가 같은 경우. 사실 요거는 2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봐도 돼요. 알지? 2번이랑 비슷해. 결국 우리가 풀려는 건 방정식을 푼다는 거야. 방정식이라는 건 좌변과 우변이 같아져야 되는 식을 풀고 있거든? 그런데 봐봐. 자, 지수 파트가 fx로 서로 같아. 밑은 좌변은 a, 우변은 b인데. 그치? 그럼 이 등식이 성립하려고 그러면 밑인 a, b가 서로 같거나, 알겠죠? 아니면 지수인 fx가 뭐거나 0이거나 이미 거기 있는 괄호 2번에서 다뤘던 유형이랑 아주 유사한 유형인 거죠. 알아들으신 거죠? 결국 핵심은 이 지수 방정식을 푸는데 핵심은, 자, 유형은 총 3가지입니다. 3가지고요. 풀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괄호 2번이라던가 괄호 4번이라던가 조금 얘네들이 어려워 보인다면 포인트는, 자, 괄호 2번과 괄호 4번의 문제풀이 포인트는 결국 등식을 만족시키는, 등식을 참이게 하는 X값을 구하자가 방정식 풀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좌변과 우변을 같게 만들어주는 X를 구하려고 하시다 보면 빠짐없이 다 구할 수 있다. 알아들으셨어요? 오케이. 자, 알아들으셨는데, 알아들어도 머리가 나쁘면 못 알아들은 거랑 똑같은 현상이 생기거든요? 집에 가서 외우세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알지? 너의 머리에 대해서 믿지 말라고. 너가 지금 알아들었어. 하지만 문제 풀 때 헬렐레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이 유형 3개가 진짜 풀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지금 초반에 기본서 공부하는 동안은 뭐 해야 된다? 계속 외워야 된다. 아, 이건 이렇게 풀어, 이건 이렇게 풀어, 이건 이렇게 풀어. 이 3가지 유형을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알아들으셨죠? 오케이.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문제 가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1번. X제곱은 3의 X제곱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아까 유형이 1, 2, 3 외워져 있어야 돼. 외운 상태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밑이 같아질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순서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보니까 9는 3의 제곱이라서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정리해줬으면 지수끼리 같아야지만 등식이 성립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쪽으로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 되겠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해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 x값은 0 또는 4.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움 없죠? 자, 그냥 2차 방정식 하나 풀었습니다. 다음 바로 2번. 바로 2번 보시면 자, 2분의 3에 x제곱 플러스 3 그 다음에 3분의 2에 5x 플러스 1. 자, 마찬가지야. 선생님 밑이 모양이 달라 보이는데 달라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지 같게 만들 수 있는 친구예요. 맞죠? 왜요? 분자분모가 뒤집혀 있네요. 그쵸?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3분의 2를 2분의 3이게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2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는 2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한 게 결국 3분의 2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친구 마이너스 1제곱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지수끼리 같습니다 해서 x제곱 플러스 3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 이렇게 분배법칙 해갖고 적을 수 있겠죠. 요거까지 적어주고 나면 이항시키는 거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이거 이렇게 되겠죠. 이 인수분해하면 4하고 1이죠.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려움 없죠? 사진 찍어주시고. 그래서 약간 트릭만 들어가 있지 결국에는 양변의 밑을 같게 만들 수 있구나. 이게 포인트였고요. 자, 그럼 143번 가보겠습니다. 143. 거기에 1번 x에 x 플러스 3 x에 13 마이너스 x 그리고 x가 0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143번은 보니까 밑이 이미 x로 어때요? 같습니다. 자, 밑이 같아요. 밑이 같으니까 누구끼리 같으면 참인가요? 지수끼리 같으면 참이에요. 그래서 x 플러스 3이랑 13 마이너스 x랑 서로 같으면 참입니다. 알겠지? 그런데 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알겠죠? 이 등식이 참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x에다가 누구를 담으면 그냥 1을 담으면 무조건 참이게 돼버린다. 저 등식. 그래서 요 추가적인 해가 숨겨져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유형 2죠. 바로 이번에 남아있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방정식 풀어주시면 2x고요. 여기 10이고요. x는 얼마죠? 그래서 해는 5하고 몇이다? 1이다. 이렇게 두 개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됐죠? 요거까지? 자, 그 다음 바로 2번. 자, 이렇게 되어 있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요. 이렇게 줬어요. 자, 이런 거 왜 줬어요? 아니, 밑은 0보다 커요. 그냥 그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을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이 지수 파트에서는 읽을 필요 없어요. 별 내용 없거든요. 알지? 로그 쪽은 읽으셔야 돼요. 자, 근데 지수 파트는 단 어쩌고 저쩌고 괄호 어쩌고 저쩌고 적혀있는 이런 친구들이요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걸 안 봤다고 틀리거나 이런 게 없어. 거의 다 그냥 풀려요. 자, 일단 봅시다. 이 방정식이 성립하게 하는 x를 구하는 게 우리가 목표예요. 그러면 이 등호가 같아지려고 그러면 지수가 서로 같아요. 그럼 밑이 서로 뭐 하면 되겠죠? 밑이 서로 같아버리면 등호가 성립하겠죠. 다음 지수가 몇이면 0이면 밑이 어떤 모양이어도 저 등식은 성립하겠죠. 요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됐고요. 그래서 이제 x값을 구해주면 x값은 얼마가 돼요? 2 해갖고 2랑 x는 0 이렇게 두 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높아심에 하는 말인데 방정식은 x 구하는 거예요. 방정식은 뭐 구하는 거라고요? 참이 되는 x 이거 x 자체 구하는 거예요. x 자체.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기 위해서 밑이 서로 같아서 좌변 우변이 완전히 같아지거나 아니면 x가 0이어서 밑이 달라도 같아지거나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답을 구해주시면 된다. 자, 사진 찍어주시고 이거 순리 유형 우리가 1, 2, 3, 4 외운 대로 쓱쓱쓱쓱 풀려야 되겠습니다. 막히는 게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하면 안 돼요. 제가 존재하면 때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왜? 아니 이건 외워서 푸는 거야. 이거 유형이 정해진 거야. 정해진 걸 안 외웠어?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 진짜 어려운 문제라서 이해를 못해서 내가 수학을 힘들어해서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 안 해서 이런 거 못하는 거는 혼나야 돼.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145번은 보니까 막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갖고 여러 개의 항들이 덧셈 뺄셈 된 형태죠. 이거 무슨 다항식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 우리는 치환을 이용해서 치환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1번 4x 2x 플러스 2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35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요거는 함수에서 봤던 거니까 금방 풀 수 있겠네요. 누구를 t로 치환해 주는 게 좋을까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바로 뭐 해달라고 그랬죠? 어제? 이것까지 해달라고 그랬죠? 자, 요거까지. 이렇게 0보다 큽니다까지 표시해놓고 들어가. 안 그러면 틀린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요 4의 x제곱은 2의 제곱의 x제곱이라서 자리를 바꿔주시면 t의 제곱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함수 쪽에서 설명한 거라서 제가 이렇게 빠르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친구 2의 제곱에 2의 x제곱 2의 제곱이 4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4t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32 0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함수에서는 그냥 이렇게 t로 바꾼 다음에 t에 관해서 최대 최소 구하면 됐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건 방정식이에요. 함수가 아니라 최대 최소값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t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t가 어쩌고 2의 x제곱입니다. 나서 x값 다시 구하셔야 돼요. 방정식은 무슨 값 구하는 거라고요? x값 구하는 거예요. 그냥 t값만 구해놨다. 그럼 이제 덜 푼 거예요. 덜 푼 거. 자, 그래서 요거 민수분해 되나요? 자, 32 48, 32 구구단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48, 32 따라서 우리가 t값은 몇이거나 마이너스 4거나 t값은 몇이거나 8이거나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나왔어요. 이걸 안 적은 애들은 얘를 이렇게 치는 거를 못해요. 물론 x값 못 구하겠죠. 저런 x 구하는 방법 배운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쳐야 돼. 이렇게 놓는 순간 2의 x제곱은 양수인 2를 x번 곱하는 거라서 절대 음수가 못 나와. 그래, 음수가 못 나와. 그래서 구한 친구들 중에 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요거 걸러내 주셔야 돼요. 걸러내고요. 걸러낸 다음에 t 자리에다가 2의 x제곱 적으셔야 돼요. 그럼 8은 2의 x제곱. 자, 밑을 밖에 만들어 주려면 x값은 3 해갖고 우리 답이 3이라는 거 구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꼭 이거를 하셔야 돼요. 요거 어제 함수에서 설명해준 요거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 자,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2. 자, 이런 방정식을 풀어달라. 똑같습니다. 보면 항이 여러 개가 덧셈 됐으니까 다함식의 형태다. 그래서 누구를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되겠어요.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합니다. 치환하면서 무조건 이것부터 쓰세요. 이렇게 써주시고 그럼 얘는 t고요. 얘는 뭘까요? 뒤에 있는 건 t분의 1이죠. 그래서 t 플러스 t분의 1 이게 2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등식을 어떻게 풀까요? 전체적으로 t를 곱하면 2차식이 됩니다. t를 곱해주시면 이렇게 2차식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당연히 2차식은 좌변으로 다 넘깁니다. 다 넘겨줍니다. 넘겨줬고요. 완전 제곱식이고요. 선생님 너무 친절하죠? 이런 거 다 적어주고. 옛날 같은 꿈도 못 꿀 일이야. 내가 여기 적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t는 얼마다? 1이다. 나왔고요. 1이 양수죠? 그럼 이제 원상복귀. 이게 누구였어? 3의 x제곱이 1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x값 구하셔야 돼요. x값은 그래서 얼마나? 0이다죠. 1은 3의 0제곱이다. 미스를 갖게 만들어야 지수 부분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지수 방정식 풀이입니다. 자, 사진 찍어주시고요. 자, 147. 선생님이 여기 지수 방정식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1학년 때 공부할 때도 혹시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그 방정식을 기본으로 해서 부등식이 풀려요. 그래서 방정식에서 유형을 완벽하게 다 마스터하셔야 부등식이 수월하게 쭉쭉 넘어갑니다. 그거 명심해 주셔야 돼요. 자, 방정식 못 풀면 큰일 난다. 자, 147. 자, 147번에 보시면 9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더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9는 0. 자, 이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면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이거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 자, 이거 미리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여러분들 미리 포인트 잡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세요. 자, 이 방정식은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르나요? 지수 방정식입니다. 지수 방정식은 누가 근인가요? 지수가 근입니다. 즉 지수 부분의 값 알파, 베타가 지수가 더해져 있어야 됩니다. 지수들이 더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지수가 더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얘는 다항식 형태니까 뭐에서 풀죠? 치환해서 풀겠죠? 그쵸? 치환해서 풀 텐데 치환을 한 상태에서 얘가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띠거든요. 그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치환된 두 근의 합과 곱 중에 지수가 덧셈된 형태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곱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2차 방정식에 치환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 파트에 지수의 합이 숨겨져 있다입니다. 됐죠? 이거 뭐 적지 마세요. 나중에 저기 찍어 가셔서 적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하면 이제 선생님 요 전체 스토리가 이제 한 번 더 복습이 되겠죠. 갑니다. 이거 다항함수라서 다항식 형태라서 다항함수입니다. 다항식 형태라서 제가 치환을 해볼까요? t 놓고 그러면
여기 있는 9x는 t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8t가 될 거고 플러스 9는 0이 될 텐데 이 방정식의 두근 이거 t에 관한 몇 차죠? 2차 방정식이거든요.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곱을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우리가 x제곱 1일 때 x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5분요. 이게 바로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따라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두근의 합이 돼요. 두근의 합.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두근의 곱이 됩니다. 제가 왜 띄워놨었느냐? t로 치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합은 t값 두 개가 더해져서 8인 거예요. 뭐가 더해져서? t값 t1, t2 이런 친구 두 개가 더해진 게 8인 거야. 즉 여기 수식으로 써보면 3의 알파 제곱. 왜요? t값은 3의 땡땡이니까. 그 땡땡이 두근 알파 베타고 이게 지수라고 제가 말해주고 들어왔잖아요. 지수가 알파 베타인 거다. 맞죠? 그래서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3의 베타 제곱 그게 8입니다 준 거예요. 이거는 이 문제에서 쓸모가 없다고. 이 문제에서 쓸모가 없어요. 왜요? 내가 구하려는 친구는 잘 보세요. 두근의 두근의 곱은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이거든요. 요 두근의 곱 파트로 와야 3의 지수법칙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바로 9는 3의 제곱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2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이거요 147번 사실 저한테 이걸 질문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해줬는데도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요거를 놓쳐서 그래요. 뭐를?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부르는 친구는 요 방정식은 지수 방정식이라서 누구인 거다? 지수인 거다. 이 알파 베타는 누구인 거다? 지수인 거다. t가 아니라고요. t가 아니라 누구예요? 3의 x제곱 자리에 있는 지수인 거예요. 지수. 그 지수들이 덧셈 낸 거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합쪽을 쳐다보고 답을 적으시면 큰일 나버리는 거야. 그렇죠? 지수 방정식은 x가 즉 알파가 베타가 지수다. 이것만 안 까먹으시면 사실 질문할 게 별로 없어요. 그 포인트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사진 찍어주시고. 야, 여러분들 높아심에 다시 말하지만 사진 찍어가면 필기하고 있죠? 불시에 한번 교재를 검사하겠습니다. 필기 되어 있는지. 나는 천재라서 다 외우고 있어. 아, 그래요? 진짜 천재인지 확인 들어갑니다. 3박 4일 저희 집에 초대하겠습니다. 이 새끼 진짜 천재인지 진짜 확인해버려요. 확인해갖고 집에서 확인 안 해요. 그 캄보디아 거기 잡혀가는 애들처럼 장기 적출해버려요. 정신 못 차려요. 너무 쌀버리죠?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했고요. 저희가 남들 피해 입은 걸 그렇게 소리하면 안 됩니다. 자, 여하튼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결국에는 지금은 기억나죠. 근데 언제 기억 안 나? 시간이 지나서 내년 이제 3학년 원래 여러분들 2학년이죠.
내년 고3이 됐어. 고3이 되면 이제 막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다 보면 요렇게 조금 개념 중요해 뭐 알아도 이런 것들이 희미해져 갑니다. 희미해지면 볼 게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물론 여러분들 학원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긴 해요. 되긴 해. 근데 니네가 고3이 되면 더 바빠질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월요일날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주말에 토요일날이 됐는데 질문해야 되는데 까먹은 거야. 그럼 미뤄져 버려. 토요일, 일요일이 미뤄지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점점 자기가 공부할 것들이 쌓여갑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 다음 페이지 64. 또 박테리아 나왔어요. 박테리아를 너무 좋아하죠. 왜 좋아할까요? 여하튼 봅시다. 자, 박테리아가 나왔어요. 제가 어제 이제 풀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요 149번 같이 이 활용 문제들을 풀려고 그러면 원래 방정식, 부등식을 먼저 배우고 풀어야 돼요. 활용문을. 그냥 활용 문제라는 게 뭐 x를 구하세요. 아니면 뭐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기본 방부등식을 푸는 걸 배우고 나서 우리가 그 상용문구 활용을 배웠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교재 순서상 막 짬뽕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149번 한번 봐보죠. 자, 보시면 한 마리의 박테리아는 X시간 후 A의 X제곱마리로 증식합니다. 자, 봅시다. 어제보다 조금 어려워. 저번보다 어려워졌어요. 한 마리가 있었어. 그런데 얘는 시간이 X시간이 지나가면 A의 X제곱마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음에 그래서 몇 마리였냐면 처음에 20마리였어요. 말이었던 박테리아는 3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2,500마리가 됐대요. 이거 그냥 순서대로 잘 읽기만 하면 이쪽에 X자리에 3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A의 세제곱이 결국 2,500마리인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해석됐죠? 그 다음, 자, 2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12,500마리가 되려면 몇 시간 좀 있다. 여기 똑같은 X 박아도 되나요? 책에서는 X 박았어요? K 박았어요? X 박았나요? 그냥 똑같은 X. X 시간 지났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A의 X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 풀어주면 되나? 뭐 풀어주면 돼? 이 친구 풀어주면 돼요. 아니, 이 친구 어떻게 풀어요? 잘 봐. 지수의 X가 있죠. 그럼 무슨 방정식이야? 지수 방정식이죠. 근데 지수 방정식은 여기 있는 이 좌변이 저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왜? 지수 방정식 기본은 뭐니까? 밑을 같게 만든다니까. 그쵸? 그럼 어떻게 같게 만들지? 위에 줬잖아. 이거 준 거 갖고 여기를 A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자, 2,500에 몇 배 하면 12,500 되나요? 2,500으로 나눠보세요. 몇이죠? 5배죠? 힘들어요? 힘들군요. 그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 보시면 2,500이라는 친구가 몇 번 있다? 5번 있다요. 5번. 2,500 곱하기 5 하시면 됩니다. 5. 그럼 여기도 등식이니까 5 곱해주시면 되겠죠? 즉 얘는 5의 A의 세제곱이 A의 X제곱 이렇게 관계식이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됐어요? 선생님 이렇게 했어요. 자, 억지로 이렇게 가리키는 중이야.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문제 생겼죠? 아니 선생님 이거 5 어떻게 해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등식은 선생님이 지수 방정식은 좌변과 우변이 밑이 같아야 됩니다 그랬으니까 여기 5가 있으면 안 돼요. 이 5라는 특이한 밑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5가 존재하면 안 돼요.
그냥 A여야 되는 거야. 지수끼리 같습니다.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요식에서 뭐를 구할 수 있었느냐? A 값을 구할 수 있었어요. 2500이라는 친구는 2500은 어떤 수의 세제곱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상하죠? 2500이 어떤 수의 세제곱이 안 되는데? 자, 여기 한 마리가 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어떤 수의 세제곱일까요? 요거 얘기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너무 점프를 했나봐요, 여러분들. 요거 자 보시면 한 마리일 때 이거 관계식을 내가 잘못 쓴 거 아니야? 관계식을 잘못 썼어요. 요거 20 곱하기 A의 세제곱이라고 써야 돼요. 맞죠? 요거 20을 빠졌어요. 쏘리. 50 잘못 썼다. 20 곱하기 A의 세제곱. 왜냐하면 한 마리에다가 이만큼 증식해 이렇게 곱할 거니까 20마리에다가 A의 X제곱, 즉 X가 3일 때 20 곱하기 A의 3제곱 마리만큼 증식해 이렇게 써야 돼요. 잘못 썼어요. 여기 잘못 썼고, 그래서 여기 여기 5 곱할 거고 여기 5 곱할 거다. 맞죠? 그럼 여기도 바꿔줘야 돼. 여기가 잠깐만요. 안 바꿔도 되나? 5 곱할 거고 여기가 5 곱할 거니까 여기에다 5 곱하면 요 밑에를 바꿔야 돼요. 이거 잘못 썼어요. 이거를 잘못 썼어요. 100의 A 세제곱 이거 써야 돼요. 100의 A 세제곱 이렇게 써줘야지 정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관계식 하나 잘못 써갖고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A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20으로 나눠주시면 그럼 0 날라가고 2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죠? 125 그게 A의 세제곱. 따라서 A 값은 5의 세제곱이 125죠? 그래서 5 요거 구하실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A 자리에다가 누구 집어넣을 거? 5를 집어넣을 거. 5를 집어넣을 거. 아니 관계식 이상한데? 뭐가 잘못된 거 같은 느낌이 삐리삐리 들지? 5를 집어넣을 거. 뭐 잘못 썼지? 얘들아? 20 어디? 요 위에를 잘못 써? 우변에다가 20, A 여기도 20만 있어? 여기 요 밑에 거도 잘못 써. 그러니까 안 나오지. 쏘리 20 A의 X. 그럼 여기도 20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가 원본이 100 그리고 20의 A의 X제곱 따라서 20씩 나눠주니까 5의 A의 X제곱이 A의 X제곱. 너무 점프했어요 제가. 그렇죠? 원래 쓰려던 목표 값을 그냥 적어버렸어 머릿속으로. 죄송합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한 마리일 때 A의 X제곱마리 증식 20마리고 3시간 했기 때문에 20에다가 A의 세제곱마리 증식 그게 2500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써놓고 20마리에다가 X시간이라서 요거 20 곱하기 A의 X제곱이 12500 요거 쓰셔야 되고요. 쓴 다음 이 12500이라는 친구를 갖다가 A가 들어간 상태로 표현해 줘야 돼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 양변 나눗셈 해주시면 요런 형태가 나온다. 원래 요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이런 형태가 나오면 지금 보면 좌변과 우변 A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요 5가 문제가 된다고. 저 5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알겠지? 저 5랑
저 5라는 친구가 A랑 공존하면 안 돼. 그래서 구해보면 A가 바로 뭐예요? 5예요. A 자체가 5예요. 그래서 5의 4제곱이 5의 x제곱 양변이 미시 통일되는 이런 상황을 출제를 한 겁니다. 따라서 결과물은 얼마가 되고요? x는 4. 4시간 지나면 됩니다. 제가 수식을 너무 점프해갖고 써갖고 죄송합니다. 헷갈리는 건 없으시죠? 제가 조금 풀이하면서 저희 수식 하나를 20마리를 빼먹어갖고 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이제 숫자를 자꾸 다루다 보니까 가끔 저도 암산해갖고 막 때려박는 이런 게 있나 봐요. 죄송하고. 자, 결국 핵심 포인트. 활용 문제, 방정식 활용 문제 들어왔는데 식이 주어지면 그 식에 적힌 대로 필요한 등식과 구하고 싶은 식을 적어 놓은 다음에 결국 구하고 싶은 방정식에서 유형에 맞지 않는 파트들은 유형에 맞게 계속 변형을 해주셔야 결국 문제가 풀려요. 알겠죠? 그래서 지수방정식은 좌변과 우변에 뭐가 같아야 풀린다? 미시 같아야 풀린다. 요거를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 방정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지수 부등식 이 친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65페이지. 지수 부등식. 자, 지수 부등식. 자, 지수 부등식 가봅시다. 65. 자, 지수 부등식입니다. 거기 책을 한번 볼까요? 65페이지. 3의 x제곱은 9보다 크다. 2의 x-1제곱은 16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9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크다와 같이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을 지수 부등식이라고 한다. 지수 방정식이랑 똑같은 친구겠죠? 그래갖고 풀이 보시면 1번, 2번, 3번에 유형 몇 개? 3개 딱 주어져 있습니다. 유형 3개. 자, 그러면 지수부등식 풀이 1번 밑을 같게 만든 다음 부등식을 풉시다 라는 친구가 바로 1번인데 1단계 먼저 밑을 같게 변형을 해주세요. 2단계 밑의 크기를 봐야 돼요. 알겠죠? 자, 요게 방정식이랑 조금 다른 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수면 우리가 지수 부분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밑이 0과 1 사이면 지수 부분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요. 어제 지수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알겠죠? 왜냐하면 밑이 1보다 크면 단조 증가 함수예요.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지수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값도 커져요. 그거를 샥샥 살짝 앞뒤만 바꿔주면 전체 부분이 대소관계가 커져요. 이려고 그러면 지수 부분도 대소관계가 점점 커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적어놨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0과 1 사이, 즉 밑이 분수면 0과 1 사이의 수면 단조 감소기 때문에 지수 부분이 서로 전체 값이랑 대소가 반대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걸로 2번. 밑에 지수가 있는 경우, 자, 부등식의 경우는 밑에도 x가 있으면 이 부등식을 참이게 하는 x 값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밑의 범위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밑 x가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 오케이? 그 다음 1일 때 이렇게 해갖고 총 3개를 푸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알죠? 밑이 x야. 그러니까 이 x라는 놈이 x라는 녀석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얘가 1보다 큰 수일 때랑 1일 때랑 0과 1 사이일 때 총 3가지를 다 해봐야 되는 거야. Understand?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괄호 3번은 T 치환에서 부등식 풀고 나서 x값 다시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해야 될 건 괄호 2번만 잘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밑의 범위를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가서 보면 사실 방정식만 잘 풀면 부등식이야 뭐 별거 없습니다. 밑의 범위만 조심하자. 요게 끝이에요. 뭐의 범위만 조심하자? 밑의 범위만 조심하자. 자, 151번 갑니다. 1번 4의 x 그 다음에 2의 플러스 자, 요거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 부등식인데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처럼 밑을 같게 만들어주세요. 만든 다음 부등식은요 한 단계를 더 거쳐요.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밑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확인해주세요. 몇보다 큰가요?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 요 부등호 방향이 요 지수의 대소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대로 적용된다. 부등호 방향이 지수 대소에 그대로 적용된다. 됐죠?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x 넘겨주시면 x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풀립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바로 2번 똑같습니다.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만? 밑의 범위 부등호 방향 때문에. 자, 바로 2번 하겠습니다. 2번 3분의 1에 3x 마이너스 1제곱 6분의 1에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나요? 네, 만들 수 있네요. 요거 3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바꿔주시면 3분의 1에 3x 마이너스 1 3분의 1의 제곱에 요거 그래서 2의 x제곱이에요. 곱하는 거죠. 곱하는 거. 지수를 올리는 친구들도 있고 막 단장 터지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곱하는 거예요. 지수끼리 겹쳐지면 곱한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여기서 바로 넘어가면 안 되고 뭐 확인한다? 이제 범위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부등식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밑이 지금 0과 1 사이에 0과 1 사이에 그러면 요 부등호가 입 벌림 방향 반대로 지수에 적용이 됩니다. 지수에 적용할 때 저렇게 입 벌림 방향이 반대 적용됩니다. 됐죠? 요거까지 해주시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들 이쪽으로 넘기시면 2차 부등식 되겠죠? 자, 넘겨주시면 2x 제곱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2차 부등식이에요. 자, 항상 2차 부등식은 여기가 양수가 되게 먼저 만든다가 포인트예요. 2차 함계수가 양수가 되게 만든다. 만든 다음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한다. 자, 인수분해해주면 2, 1,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해가 2분의 1과 1 나오죠. 해가 2개 나오면 2차식 쪽으로 입을 안 벌리고 있을 땐 큰 거와 작은 거 4, 2 요게 2차 부등식 풀이에요.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다 등호 들어가게끔 저렇게 해를 구해 주셔야 돼요. 자, 요거 사진 찍어 주시고요.
자, 2차 부등식을 푸는 풀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2차 부등식 푸는 방법 1학년 때 거 공부를 좀 다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53번 문제 또 들어갑니다. 중간에 제가 쉬는 시간을 한번 줬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그냥 쭉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어도 참으세요. 자, 153. 배우십 3번 보시면 x에 3-x제곱 그다음에 x에 2x-15제곱 자 이렇게 되고 다 x는 0보다 크다.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 그랬죠? 안 중요해요. 자 x는 0보다 커야 돼. 무조건 커야 되거든.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됐고요. 이거 보시면 밑이 x인 부등식이에요. 밑이 뭐인 부등식? x인 부등식. 밑이 x인 부등식은 반드시 밑의 범위를 나눠서 아예 노란색으로 적어드렸어요. 알겠죠? 집에 와서 딸딸 외우십시오. 그래서 밑 x가 1보다 클 때, 밑 x가 0과 1 사이일 때, 밑 x가 1일 때, 그냥 순서도 이거 고정이야. 그냥 외워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맘대로 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고정합시다. 자, 해놓고 밑이 1보다 커. 이미 밑이 통일되어 있거든요.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수 부분에 이 부동호가 어떻게 적용될 거냐. 요게 포인트거든. 그걸 적용시키기 위해서 밑이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 꼭 이렇게 나누셔야 되는 거야. 따라서 저기 있는 1보다 크다면 요 부등호가 그대로 지수 파트에 적용이 될 거고, 만약에 0과 1 사이라면 저 부등호가 반대로 지수 파트에 적용이 될 거고. 됐죠? 그 다음 얘가 1이라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야. 뭐 한다고? 여기 x자리에다 다 대입하면 돼. 1이라면 뭐 하라고? 대입. 그러면 1 그리고 지수에 1 집어넣으면 2 됐지? 그 다음에 밑 1 지수에 2 빼기 14 됐지? 솔직히 이거 왜 해줬느냐? 아니 이렇게 값이 주어져 있는 거는 언제나 대입밖에 방법이 없거든? 솔직히 얘는 대입할 필요 없어요. 1이 1보다 클 수 있으니까. 여기가 지수가 뭔 짓을 해도 밑이 1이면 이 식은 3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안 풀어줘도 되는 건데 푼 거야. 결국 x는 1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x는 1일 수 없다. 그게 결론이고. 자, 요거 부등식 풀게요. 자,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얘는 요리로 넘어올 거예요. 중학교 때 부등식 풀 때 제가 1학년 때 부등식 설명하면서 다 설명한 건데 신규 친구들 명심하세요. 최고차 여기 아니 최고차이래. 뭐 보시면 x에 관해서 부등식 풀 거예요. 그럼 요 개수가 양수가 되게끔 넘어오시면 돼요. 꼭 좌변으로만 넘겨야 된다 이렇게 푸시지 마시고 양수가 되게 넘기시면 부등호 방향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양수가 되게 넘기시면 18 그리고 3x 양변 3으로 나누면 6 이렇게 적고 나서 읽을 때 x 기준 이러십니다. x가 누구보다 크다? 6보다 크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럴 때 이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런 상태에서 이래야 돼 라고 했으니까 요 답을 적으실 때는 당연히 교집합 알겠죠?
이러면서 동시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수직선 그려주시면 돼요. 수직선. 그러면 1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1보다 커 x가 6보다 커 동시에 만족하는 건 x가 6보다 커 이렇게 확정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풀어보면요 얘 넘어오고 얘 넘어가면 똑같아요. 지금 18이고 부동호 방향만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러면 이럴 때 이래야 돼 라고 그랬으니까 역시 수직선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수직선으로 자, 0, 1 이렇게 놓고 0하고 1 사이인데 6보다 x가 작아. 그럼 둘 다 만족시키는 여기죠? 따라서 x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결론은 x는 1은 안 돼. 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 돼, 이거 돼, 이거 돼.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한 상태의 여기는 전부 5어 합집합 해주셔야 돼요. 저 친구들끼리는. 그래서 정답은 요거거나 또는 요거다. 요게 정답이에요. 오케이. 자, 사진 찍어주시고요. 이런 문제다. 이런 문제다. 어렵지 않죠? 할만할 거예요. 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고1 때 부등식 쪽이 약했던 친구들은 요번이 부등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부등식 약한 부분들을 자기가 채우셔야 돼요. 그 다음 친구 자 155번입니다. 무슨 형 할 거예요? 시환형 할 거예요. 다항식 형태죠. 자 다항식 형태인데 1번이랑 2번이랑 사실 똑같아갖고 요거는 두 문제 다 안 풀고 한 문제만 딱 풀어드릴게요. 알겠지? 둘 다 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치환할 거라. 그래서 55번은 제가 하나만 풀어드릴 거. 어려워 보이는 거 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분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풀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이거 풀어드리겠습니다. 4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 0보다 크고 나왔다. 자 요걸 풀어달라. 마찬가지로 다항식 형태라서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텐데 무조건 이걸 쓰셔야 돼요. 써주시고 쓴 상태에서 이제 이 친구는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0보다 크고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2차 부등식이라서 여기가 양수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양수냐 확인해놓고 이제 방정식을 풀어요. 방정식 풀어주면 6하고 2 4하고 2 왜 6이 나왔죠? 미쳤나요? 자 4하고 2 마이너스 4의 2 그래서 우리가 t 값은 4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자 2차식 쪽으로 입 벌리고 있으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예요. 그래서 저기 구한 t 값 큰 거 즉 t는 큰 것보다 크다 여기 등호를 써서 등호까지 그 다음에 작은 거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해놓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원상복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에 x제곱 이 친구가 4보다 크거나 그거 해줄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이거 안 해줄 거죠? 왜요? 양수니까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어요. t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까먹지 말고 항상 써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부등식 요거 하나만 풀 거예요. 됐죠? 자, 요거 부등식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 요 부등식 어떻게 풀어요? 부등식의 가장 방정식의 지수 방정식 부등식의 가장 기초는
좌변과 우변에 뭐를 갖게 만든다? 밑을 갖게 만든다. 절대 까보시면 안 돼요. 밑을 갖게 만드셔야 돼요. 아이고, 선생님 밑을 어떻게 갖게 만들죠? 너가 얘를 2분의 1로 만드는 게 편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너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 너는 2의 제곱이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만들었죠? 만든 다음 뭐를 봐야 된다고요? 미세 범위를 보셔야 된다고요. 미세 범위가 1보다 크죠? 따라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지수에 적용된다고요. 여기까지 적용했죠?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뒤집어 주시는 작업을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지금 교재 풀이에 보면 여기 4를 갖다가 2분의 1로 변형해갖고 풀어놨거든요? 알죠? 그거 엄청 멍청한 짓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거 잘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안 틀리실 수도 있지만 수학 못하는 친구들은 좀 틀려요. 그래서 아예 저렇게 그냥 쉽게 2로 하세요. 나중에 부등호 방향, 왜냐하면 2분의 1로 해놓으면 밑이 0과 1 사이니까 부등호 방향 한 번 더 바꿔요. 그치? 너가 실수할 것 같은 거는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야. 실수할 모양을 만들지를 말라고. 알아들으셨어요?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 방정식, 부등식까지 지수 함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전부 끝났습니다.